공산주의는 신념의 파괴에 위해 세워진 신념입니다. 가는 곳마다 종교를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종교 행세를 하거나 사악한 광신 집단처럼 기능하기도 합니다. 에포코TV 특집 시리즈 공산주의의 어두운 기원. 어디 보도록 하죠. 공산주의에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경전도 있죠. 추종자와 광신도들과 계율과 규칙이 있고 당에 대한 신심을 요구하기도 하며 불신자들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광신 집단은 세속적 구원과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를 설파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디스토피아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불경한 교부는 누구일까요? 마르크스? 분명 그는 대중화시키고 교리를 다듬었죠. 하지만 그 기원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와 노엘 그라쿠스 바베프. 바베프는 화폐의 폐지를 믿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혁명적 공산주의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가 상상한 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한 것을 강력한 정부가 소유한 공동 창고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재분배합니다. 프랑스 혁명 실패 후 바베프는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대항한 폭력혁명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바베프는 체포되어 1797년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공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필리포 보나르티였습니다. 필리포는 바베프의 사상에 기초해 무법자 동맹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비렐름 바이틀링이 있었습니다. 바베프의 사상을 받아들인 독일 출신 재단사로 자신이 갖고 있던 기독교적 종말론을 가미해 무법자 동맹이라는 명칭을 의인 동맹으로 바꿨습니다. 1700년대와 1800년대 유럽 전역 곳곳에서 여러 비밀 결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의인 동맹은 결국 블랑키 봉기 아래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1839년 블랑키 봉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인 동맹은 이름을 다시 바꿔 이번엔 독일 노동자 교육회를 창설했습니다. 이때가 1840년이었습니다. 1847년 6월 회의에서 의인 동맹은 공산주의 연락위원회 산하로 가입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1년 전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이듬해인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출판되어 하나같이 피에 굶주린 미래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경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절정에 달해 만들어진 것이 1871년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 파리코민입니다. 파리코민은 불과 2달 만에 수만 명을 살해했고 파리의 예술문화 유물 4분의 1가량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둘 다 1700년대 후반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은 제국의 통치에 맞서 싸웠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상권 분립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민들이 싸웠던 것은 인간에 의해 조직된 정부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 안에서 자유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제국의 절대 통치를 사회주의 체제의 절대 통치로 대체했고 국가 광신 집단 아래 하나의 국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30만 명 이상을 죽인 부당한 유혈 참국으로 기억될 터였습니다. 바로 공포 정치를 알린 시기입니다. 바베프가 살아있던 당시 그는 당시 프랑스 혁명 결사였던 자코뱅파의 일원이었습니다. 자코뱅파에는 단두대와 공개 처형으로 악명 높은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도 있었습니다. 자코뱅파가 권력을 장악하기 전 그들은 온건파인 지롱드와 급진파인 몽타야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급진파를 이끌었고 권력을 얻은 1793년 가장 먼저 그가 처형한 건 지롱두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코빙파의 급진파 중 한 명인 루이 앙투안 드 생지스트는 이를 정당화하며 자유의 적 마지막 한 명이 숨쉬는 한 어떤 번영도 기대할 수 없다. 반역자들뿐 아니라 중립적인 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이 독실한 사회주의 체제의 추종자가 아닌 이상 당신은 이단자로 낙인 찍혀 광신도적 방식으로 살해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성 숭배라 불리는 국가 공인의 무신론적 종교에 의해 행해져 탈기독교적 운동의 일환으로 종교인들을 숙청했습니다. 또한 자코빙파는 용의자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누구든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유죄로 만드는 법으로 잘못된 사람들과 지폐를 갖거나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말이나 그래도 적용됩니다. 그 법만 갖고도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수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토피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 전반은 혁명의 적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새로운 법 하나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적폐 하나가 생겼습니다. 유명한 스피가 G.K. 체스터튼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는 비정상적 폭정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상인의 폭정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왕정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그들은 시민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운동에 동기를 제공했던 건 자연 숭배와 영지주의에 깊은 뿌리를 둔 새로운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믿음 위에 이성을, 하나님 위에 인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열망보다 속박당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믿는 그들의 모습은 공산주의가 이후 받아들이게 될 유물론적 이데올로기에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우선하기만 한다면 어떤 범죄나 제약을 포함해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어떤 것이든 옳다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서명할 때 그들은 국민들을 위한 체제를 만들도록 위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체제는 국민들을 파괴합니다. 몰락을 거듭할 때마다 공산주의는 금세 되살아납니다. 다른 가면을 쓰고 이름을 바꾸고 다시금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공공선이라는 미명하의 말입니다. Dirty water wash me clean. You'll always be a part of me. There's blood on my hands. There's blood on my hands. There's blood. 일루미나티는 여러 음모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언급하지 않고서 공산주의의 역사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은 바이에른 광명회였습니다. 미국의 건국과 같은 해인 1776년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공산주의 지도자 레온 트로츠키는 공산주의의 뿌리를 이들 일루미나티회에게 돌렸습니다. 이 질서의 분명한 목적은 기독교를 없애고 모든 시민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들 사상은 전통문화, 신념, 도덕을 전복시키려 하는 목적에 파생되어 나옵니다. 이러한 개념은 현재 공산주의 하에서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여러 병폐의 핵심에 있습니다. 신앙이 파괴될 때 정부는 가장 높은 권력이 됩니다.